21세기에 무슨 전쟁은 멈춘 적이 없고 우리나라도 분단되어 살아갑니다. 한국의 타국 전쟁 소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시점이 경제적 바닥기 때문이라 봅니다. 국제 갈등을 바라볼 때 한쪽은 국익, 다른 한쪽은 인류 보편 가치를 뒀을 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국가로 어떤 주장을 해야 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개인은 어떤 가치를 지향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치인들에게 어떤 방향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우리나라 정치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는 진보 보수가 뭐다. 북한에 대해서 대화하자면 진보, 북한을 반대하면 뭐다. 보수. 이렇게 아주 그냥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보라 그럴 때는 성차별을 없애다든지 빈부차별을 없애다든지 기후환경을 우리가 즉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 뭐란다? 진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러나 특수한 우리나라 이익이라든지 국익을 중요시해야 된다든지 또는 뭐 어떤 그런 좀 우리 전통을 지켜야 된다든지 이러면 뭐가 된다? 보수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보와 보수는 양면이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일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국익 중심으로 가면 나라와 나라가 충돌이 돼가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 국익이 손실이 나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너무 주장하다가 보면 우리 국민의 지지를 못 받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우리 국민은 우리한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거, 쟤는 일본이 이익이 되도록 한다든지, 왜 저기 남나라 이익되는 소리를 하냐든지, 북한에 이익되는 소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안에서 지지를 못 받아버리면 현실성이 없어져 버려. 그걸 추진할 힘을 못 얻어. 정치 권력을 잡아야 그걸 실현을 하는데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좀 이루어줘야 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 다 균형을 이루면 합리적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정치 세력은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 그래서 진보와 보수가 각각의 주장을 가지고 정치 세력을 가져야 되고, 이것이 상대를 적대적으로 안 보고 협력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국민들이 좀 국익을 좀 우선해라 하면 좀 보편성이 조금 뒤로 가고, 어떤 때는 세계 정세를 봐서 보편성이 더 중요하다 하면 조금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기후환경이라든지 국제 재난을 돕는다 이런 걸 조금 느리고, 이렇게 이제 균형을 잡아가는 게 가장 민주적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후위기 측면 같은 건 어때요? 보편성을 좀 가져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기후위기 측면에서는 좀 탄소 양을 줄인다든지 이런 정책을 추구해야 돼. 그냥 기업체가 막 반대하더라도. 그런데 그렇다고 막 화력발전소 다 없애버려라 이러면 이게 국가 경제가 안 돌아간다 이게. 그러니까 정책을 친환경 발전을 확대를 해야 된다. 원자력 이것도 보편성으로 보면 안 하는 게 좋아. 근데 국가적으로 보면 필요해. 그러니까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럼 우리는 두 가지야. 에너지를 싸게 한다는 국익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발전소라도 그래도 핵발전소를 돌려야 우리가 뭘 가질 수 있다. 원자력에 대한 기술력을 가질 수 있잖아. 이걸 그래도 보유하고 있어야 앞으로 안보 문제에 있어서 만약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도 필요하면 뭘 만들 수가 있다.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원자력 발전소가 싹 없어지면 우리는 원자력 연구할 사람이 있나 없나? 없어져 버리면 나중에 국가 재난이 닥쳤을 때 대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국가를 경영하는, 법륜 스님은 진보적이니까 그런 걸 생각 안 하지만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은 다 진보적이어야 되고 다 보수적이면 안 돼. 다 법륜 스님 같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핵발전소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적어도 핵 재처리 시설을 미국으로부터 따내고 기술자를 각 기업에다가 숨겨놓고 만약에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는 1년 안에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안보적 측면에서 염두에 둬야 된다는. 그럼 지금 만들면 어떠냐? 그건 안 돼. 그러면 경제 제재를 받아가 우리 경제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럼 국가를 경영하는 이런 거를 해야. 나는 핵을 반대하지만은 국가가 그런 걸 염두에 두는 거를 내가 너무 반대하면 안 된다는. 개인이 반대하는 거하고 국가 경영하고는 다르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전쟁은 우리한테 손해니까 안 된다. 평화. 이건 확실해. 근데 이 평화를 지키려면 미국의 협조를 얻어야 되나 안 얻어야 되나? 얻어야 돼. 근데 미국은 지금 우리 평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 견제가 중요하잖아. 그럼 미국 하자는 대로 다 해버리면 우린 중국의 원수가 돼. 그럼 우리 평화가 깨져. 미국 하자는 대로 안 해버리면 우린 지금 경제나 여러 면에서 또 어려워져.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협력을 하면서 미국에게, 미국 하자는 데만 하지 말고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의견을 미국이 받아들여라. 그러나 한반도를 제외한 다른 문제에서는 우리가 뭘 해주겠다?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뭘 말하냐면 우리 이익을 최소한도 챙긴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관세를 해가지고 자기들 어려움을 이렇게 하는데 동맹이라 하면서 어느 정도 미국이 필요한 조선이나 도와줘야 돼. 도와주는 대신에 우리가 미국 하자는 대로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망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절한 미국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적절한 긴장과 협상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 국민 중에 보수는 미국 지지하고 진보는 반대한다. 이러면 미국이 보수를 지지해가 정권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장기적으로 조금 긴장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경쟁을 하려면 이 정부가 보수의 한 절반을 모아야 한다.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돼. 이래야 미국이 장난을 할 수 있나?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수 중에 극단적인 보수를 제외하고는 크게는 이 포용을 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국익을 지키겠다고 주장한다고 국익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우리 국내를 어느 정도 통합을 해내야 외국하고 싸울 때, 북한하고도 대결을 할 때 국내가 분열이 되면 적이 이걸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할 때는 반드시 좀 한 70%, 60%의 지지를 확보하는 그런 정책을, 국내 정책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국익도 중요하고 보편적 가치도 중요하니까 이것을 그때그때 적절히 조절해야 된다. 딱 어떻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 스님은 기본적으로 국익보다는 뭐를 더 중요시한다? 보편적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데 하도 국익을 안 챙기니까 제가 국익 챙기는 발언을 가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국익과 보편성은 적절한 조화를 이루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눈은 멀리 보고 발은 땅을 딛고 있어야 된다. 멀리 보면서 한 발 한 발 가야 된다. 발을 땅에 딛고 있다는 건 현실을 인정하자. 멀리 본다는 것은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멀리 보는 것이 이상이고 꿈이라면 우리는 그러나 항상 현실에 발을 딛고 있어요. 지금 진보 보수가 싸우는 게 현실이에요. 남북이 대치하는 게 현실이에요. 남북이 지금 막 대치해가 전쟁하겠다 그러는데 막 평화만 계속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하되 어떻게 주장해야 되냐?
북한이 만약에 침공한다면 막아낼 안보를 방위력을 가져야 되나 안 가져야 돼? 가지되 방위력만 갖는다고 평화 유지 안 돼. 왜? 북한이 막 적개심을 부추겨 놓으면 어때요? 이기고 지고 관계없이 기습 공격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대화를 해서 적의가 없도록 누그러뜨려야 돼. 그러니까 이 대화를 해서 적의가 없도록 누그러뜨리는 것과 그래도 만약에 공격할 때를 방어하는 안보를 갖는 것과 평화를 대화를 하는 걸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수는 안보만 튼튼하게 하면 된다. 진보는 대화만 하면 된다. 이거는 안 맞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게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합리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